안녕하세요. 홍강남입니다. OKGSP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그 위에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에서 하드웨어 추상 레이어,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 세 가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각 레이어마다 어떤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것이 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리눅스 커널이 있죠. 리눅스 커널이 있고 이 위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 상부를 연결해주는 그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그 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안드로이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자바 기반 API가 거의 다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예,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의지하게 되는 게 이 달빅 버추얼 머신입니다. 이 달빅 버추얼 머신이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달빅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눅스 커널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카메라 드라이버, 그 다음에 블루투스 드라이버, 그리고 M 시스템 드라이버, 바인더, IPC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 키패드, 와이파이, 오디오 드라이버, 파워 매니지먼트, 이게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리눅스 커널이기 때문에 ADB라는 커맨드 쉘을 이용하게 되면 ls 명령이나 pwd 이런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그런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접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오픈GL, ES. 오픈GL이라는 건 3D 오픈소스 엔진인데요. 거기에 모바일 버전이 ES가 되어 있죠. 그리고 SSL, 그 다음에 웹킷이 또 특징적입니다. 이 웹킷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브라우저 엔진인데 안드로이드의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 웹킷 엔진을 사용하고요. 재밌는 것은 아이폰도 브라우저 엔진이 이 웹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플래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플래시가 나타나는 영역, 브라우저에서 플래시가 나타나는 영역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똑같이 액박이라고 하는데 액박보다는 파란색 레고 모양의 모양으로 플래시가 영역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플래시는 동작을 안 해요. 미디어 프레임워크 있고 서피스 매니저, SQLite, 프리타입, SGL 이런 LIVC가 있는데 각각은 해당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ite 같은 경우는 파일 DB인데요. 입출력을 표준 안시, 셀렉트,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표준 SQL 가지고 파일에 데이터를 쌓아 놓을 수 있고 입출력할 수 있도록 되게 해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난 액티버티 매니저, 이 액티버티 매니저, 그 다음에 윈도우 매니저,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뷰 시스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XMPP 서비스, 로케이션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텔레포니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가 있는데요. 액티버티라는 말을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건 데스크탑 화면, 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똑같은 것인데 그리고 이 액티버티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매니저 있는데 멀티 윈도우가 뜨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윈도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입출력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그 API 클래스가 되겠고요. 뷰는 뷰 컴포넌트들의 기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알림, SM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알림 요거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요. 패키지 매니저가 있는데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텔리포니 매니저, 전화 관련된 SMS 관련된 것들이고요. 리소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그 다음에 뭐 XML, 그리고 환경 설정, 뭐 이런 그 리소스 관련 API가 되겠고요. 로케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폰에 GPS가 있잖아요. 그래서 GPS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필요한 그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XMPP 서비스 해가지고요. 구글톡이나 뭐 인터넷 메신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져 있을 텐데 API는 현재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UI를 갖고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죠. 홈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뭐 OS 데스크탑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안드로이드 뭐 바탕화면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주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전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화도 전화 거는 것이 다이얼을 하고 이런 최근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는 것이 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API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본 플랫폼 스택은 이러한 리눅스 커널,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런타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빅 버추얼 머신은 좀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요. 자바 에미하고 좀 다른데요. 자바가 여러분들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스레드 기반으로 이렇게 자바를 실행하는 걸 기억을 한다 그러면 요 달빅은 좀 다르게 복수의 인스턴트를 실행하고 복수의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 클래스가 사용이 안 되고요. 달빅 엑스큐터블 해가지고 달빅 실행 이미지가 따로 점 클래스가 아닌 점 .dx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프로세스, 스레드나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관리, 이 메모리 관리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프로세스를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종료시키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티비티가 이렇게 스택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들이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통제를 받는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PI 셋을 통해서 그 하부에 놓인 그 모든 서비스,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중추적인 역할, 관제 센터, 컨트롤 센터를 이 달빅 버추얼 머신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버티가 있고요. 화면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그리고 인텐트가 있는데 이 인텐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때 사용되는 그런 API가 됩니다. 그리고 액티버티에서 다른 액티버티를 띄울 때도 이 인텐트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타입이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대기하면서 그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죽이려고 해도 버티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게 되죠.
예, 안드로이드 컴포넌트 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 보관이 가능하고요.